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땀이 줄줄 흐른다면 일상생활도 불편하고요.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다한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피부과 전문의 최영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여름철에 땀, 이게 참 귀찮고 불편하지만요. 그래도 땀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참 많다고요. 네네. 이 고온도습한 여름철이 되면은 땀이 많이 나기 마련인데요. 이 땀의 그 주된 기능은 바로 체온 조절입니다. 네. 이제 몸 안에 열이 많게 되면은 이 몸의 그 열을 갖다가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땀샘에서 이제 땀이 피부 표면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그때 그 땀 속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이 되는데요. 이 땀은 또한 그뿐만 아니고 우리 인체의 그 불순물을 밖으로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온도가 낮은 그 겨울철에는 주로 그 소변으로 불순물이 배출되지만은 이 뜨거운 여름철에는 땀으로도 많이 배출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름에 땀이 많이 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체온 조절 그리고 불순물 배출의 역할을 하는 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지만 양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혹시 어느 정도 땀을 많이 흘려야 이걸 다한증이라고 보나요? 땀이 체온 조절하는 그런 목적 외에도 이제 이 어떤 열적인 자극이나 또 정신적 긴장 같은 이런 정서적 자극으로 이 땀이 많이 과도하게 배출될 때 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이제 다한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특정한 부위에 이제 실내 온도에서 5분간 100mg 이상이면 다한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네. 이 땀을 뭐 한 땀 한 땀 이렇게 모으기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뭐 악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다한증이라고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군요. 땀을 뭐 진짜 한 땀 한 땀 이렇게 다 모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정의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한증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어떤 질환이 있어 2차적으로 속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 특별한 원인이 없이 원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속발성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다든지 이제 갑상선 항진증이 있다든지 또 이제 결핵을 앓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다한증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전신적으로 전신성 다한증이 생기고 이런 그 척수의 병변이 있다든지 또 신경계통의 어떤 질환이나 또 뇌에 병변이 있을 때는 국소적인 그런 다한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발성 다한증, 특별한 이유가 원인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신적 긴장에 의해서 주로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손발이나 이런데 겨드랑이 이런데 국한해서 생기게 됩니다. 네, 다른 병이 원인이 돼서 생기면 전신에 걸쳐서 땀이 나고 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특정 부위에서 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군요. 네네. 다한증과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들으시고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손발에 땀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여름이니까 땀이 많은 건 당연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물에 젖어 있는 것처럼 땀이 흥건합니다. 아무래도 다한증 같은데요. 아직 수술까지는 좀 그렇고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도 시술이 가능한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가 다한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다한증이 뭐 연령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시술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네. 보면은 이제 그 다한증이 전체 성인의 한 0.6%에서 1% 정도가 이렇게 생기는데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한증은 어느 연령층에서라도 뭐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일단은 이 다한증이 한번 생기면 굉장히 장기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생기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특히 그 사춘기 때 정신적으로 좀 예민한 그런 시기가 되면 아주 심해졌다가 그 시기가 좀 지나면 점차 이제 호전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처럼 이제 어린 경우에는 네. 이 수술적인 그런 방법보다는 이제 비수술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제 시술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수술적 방법 얘기해 주셨는데요. 치료 방법이 좀 궁금해요. 다한증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부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른가요? 이 다한증의 치료는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손바닥,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 땀샘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수술적 방법을 많이 시행하는데요. 이제 보면 염화 알루미늄 금속염을 이용해서 피부에 바르는 그 발한 억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이온영동요법이라고 전해질액에 손바닥을 발을 담궈서 전류를 흘려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보톨리늄 독소를 이용해서 이런 그 다한증에 있는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그런 방법을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으로 나뉘고 네. 뭐 용액을 바른다거나 뭐 주사를 놓는다거나 그런 식의 방법을 활용하는군요. 네. 손바닥 치료 방법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겨드랑이도 땀이 많이 나는 부위인데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역시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이 있는데, 겨드랑이 부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한 억제제를 이제 바른다든지, 또 이제 그 보톨리늄 독소를 주사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데, 이 부위는 이제 전액을 이렇게 담그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온 영동요법은 조금 하기가 어렵고요. 겨드랑이 부위는 이제 지방층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그 땀샘, 에크린 한선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손발과는 다르게 뭐 이렇게 담그거나 하는 그런 시술은 할 수 없지만 수술은 비교적 용이한 면이 또 있고 겨드랑이에 맞춰서 새로운 시술 방법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이렇게 시술을 한번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치료가 되는 건 또 아니겠죠? 사실 그 비수술적인 방법 같은 경우 이제 뭐 발한 억제를 바른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니까 이제 자꾸 이제 재발해서 또 반복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온 영동법 같은 경우도 이제 시술 받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중단해버리면 즉시 재발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고 나서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이제 사실 뭐 비수술적인 방법의 큰 부작용은 거의 잘 없는데요. 네. 그런 것보다 이제 손발바닥 다한증에서 이제 그 흉곽을 통해서 교감신경 절제술을 했을 때 이제 그 손발바닥으로 가는 그런 그 땀을 흘리는 신호가 탁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위로 신호가 흘러서 이제 원치 않는 부위, 즉 그 뭐 가슴이나 등이나 뭐 이게 허벅지, 심지어 무릎 같은데 이런데 다른 부위에 땀이 다한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시술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다 생기더라도 뭐 실제로 크게 이제 그렇게 아주 걱정할 그런 정도로 심한 경우는 좀 드물지만 어떤 경우에는 거기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생기면 안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교감신경 절제술 같은 경우는 다른 시술로 하다가 도저히 효과가 없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다한증이 뭐 땀이 흐를 정도로 이렇게 심하다면은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네. 땀 때문에 옷이 누렇게 변하는 것은 다한증과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없다. 네. 저는 땀 때문에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O예요? 그러면 네. 상관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사실 땀은 이 무색 무취 이렇게 색깔이 없는데 이제 네. 색깔을 띤 이런 땀을 갖다 우리가 그런 증상을 색한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색한증의 원인은 크게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내인성과 외인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겨드랑이 같은 데 이런 데 땀이 노랗게 나오는 이런 경우는 특히 그 아포크린 단선 자체의 어떤 변형이나 또 지질 대사 이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랗게 생기는 그 색한증이 나타나면은 신체 그 질환이 어떤 대사 이상을 갖다 한번 체크를 꼭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외인성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네. 이 경우는 이제 그 세균에 의해서 부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변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땀은 색깔이 없고 색이 있다면 다한증이 아니라 색한증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내주시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데오드란트와
핸드크림이 다한증에 효과가 있다. 데오도란트와 핸드크림. 일단 데오도란트는 냄새 때문에 바르는 것 같고요. 핸드크림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정답 X 해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좀 더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발한 억제제, 다한증 치료제인 발한 억제제하고 이 데오도란트하고 혼동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발한 억제제는 이 금속염, 알루미늄 이제 금속염인데 금속염이 함유가 돼 있어서 땀이 배출되는 통로를 막기 때문에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제 데오도란트는 단지 이제 냄새만 없애는 그런 제제이기 때문에 이제 데오도란트나 이제 핸드크림에 이런 금속염이 없는 그런 제품들을 바른다고 해서 이런 발한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데오도란트와 핸드크림 그리고 발한 억제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름철 땀이 많이 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과도한 그런 운동이나 또 야외 활동으로 이 수분이 많이 이제 땀을 너무 흘려서 수분이 많이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또 어떤 경우에 너무 심한 경우에는 또 열사병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분 섭취와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